이 아름다운 건물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비싼 시체 보관소라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사진으로만 봐도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완벽한 대칭, 눈이 시릴 만큼 하얀 대리석, 인도의 상징이자 세계 7대 불가사의 바로 타지마할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영원한 사랑의 금자탑이라 부르며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죠. 하지만 그 찬란한 백색 대리석 틈바구니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비밀이네. 나는 집착과 나라의 기둥뿌리를 뽑아버린 광기가 서려 있습니다. 오늘 단순히 예쁜 건물이 아닌 한 남자의 미친 사랑이 만들어낸 비극적 예술 타지마할의 진짜 이야기를 아주 깊숙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7세기 인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무굴 제국은 전 세계 GDP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 정점에 서 있던 황제 샤자한. 그는 냉철한 정복자였지만 아내 뭄타즈 마할 앞에서는 세상 없는 로맨티시스트였습니다. 전쟁터마저 아내를 데리고 다닐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1631년 뭄타즈 마할이 14번째 아이를 낳다가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녀의 나이 고작 39이었습니다. 숨이 끊어지기 직전 그녀는 황제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저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을 만들어주세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황제의 슬픔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샤자한은 식음을 전폐하고 일주일 동안이나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의 검던 머리카락과 수염은 하룻밤 사이에 눈이 내린 듯 하얗게 변해버린 뒤였죠. 그때부터 황제는 제국의 모든 업무를 멈췄습니다. 오로지 죽은 아내와의 약속, 그 무덤을 만드는 일에 자신의 남은 인생과 제국의 운명을 송두리째 걸기 시작합니다. 그 집착은 단순한 애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광기였습니다. 황제는 즉시 인도 전역은 물론 페르시아, 유럽의 최고 건축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리고 앞으로 존재할 그 어떤 건물보다 아름다워야 한다. 공사는 장장 22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 공사에 동원된 인부의 수만 무려 22,000명. 상상이 되시나요? 지금의 작은 소도시 인구 전체가 매일같이 돌을 나르고 깎은 겁니다. 자재를 운반하는 데만 코끼리 1000마리가 동원되었습니다. 단순히 근처에서 돌을 주워다 지은 게 아니었습니다. 건물의 뼈대가 되는 최고급 백색 대리석은 300km 이상 떨어진 라자스탄의 마크라나 광산에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대리석 위를 수놓은 보석들은 그야말로 글로벌 프로젝트였습니다. 빛을 받으면 영롱하게 빛나는 크리스털은 중국에서, 신비로운 푸른빛의 터키석은 티베트에서, 짙은 파란색의 라피스 라줄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심지어 사파이어는 스리랑카, 카넬리아는 아라비아에서 공수해왔습니다. 총 28가지 종류의 귀한 보석들이 아시아 전역에서 징발되어 이 무덤 장식에 쓰였습니다. 당시 공사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1조 원에서 많게는 4조 원에 달한다고 추정합니다. 말이 1조 원이지 400년 전의 물가와 노동력을 생각하면 이는 국가 재정의 뿌리를 흔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백성들의 피와 땀, 그리고 제국의 근고가 탈탈 털려 저 하얀 돌덩이 사이사이에 박제된 셈입니다. 타지마할이 더욱 경이로운 것은 그 압도적인 규모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현대 과학으로도 혀를 내두를 만한 디테일한 건축 기술 때문입니다. 혹시 타지마할의 내 모퉁이에 서 있는 4개의 첨탑, 미나렛을 자세히 보신 적 있나요? 육안으로는 수직으로 곱게 뻗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탑들은 바깥쪽으로 아주 미세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착시 효과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대지진이 일어나 탑이 무너지더라도 건물의 중심인 돔, 즉 안에의 관이 있는 쪽으로 쓰러지지 않고 바깥쪽으로 쓰러지게 설계한 겁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최악의 재난 상황에서도 죽은 아내를 보호하겠다는 황제의 집요한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죠. 그리고 벽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림이 아니라 돌을 깎아 박아 넣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피에트라 두라라고 불리는 이 기법은 대리석을 꽃 모양으로 파내고 그 안에 보석을 정교하게 깎아 끼워 넣는 방식입니다. 틈새가 머리카락 하나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치밀해서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손으로 만져보면 매끄러운 평면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런 완벽함 뒤에는 끔찍한 전설이 따라붙습니다. 완공 직후 황제가 이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와 장인들의 손목을 모조리 잘라버렸다는 소문입니다. 다시는 이보다 더 아름다운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하라는 이유였죠. 물론 역사적 팩트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당시 사람들이 황제의 관계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그리고 이 건물이 얼마나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결과물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서늘한 일화입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를 위해 제국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황제 샤자한. 과연 그는 행복한 말년을 보냈을까요? 결말은 비극적이었습니다. 무리한 건축으로 국고는 바닥났고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결국 샤자한은 자신의 셋째 아들 아우랑제브에게 왕위를 찬탈당하고 맙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폐위시키고 유폐시킨 곳은
타지마할이 강 건너로 빤히 보이는 아그라 요새의 탑이었습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황제는 죽는 날까지 8년 동안 그 좁은 탑 안에 갇혀 창문 너머 멀리 보이는 타지마할을 하염없이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눈이 침침해져 건물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벽에 박힌 작은 보석에 반사된 타지마할의 흐릿한 잔상을 보며 눈물 흘렸다고 합니다. 그가 숨을 거둔 뒤에야 그는 비로소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내 옆에 눕게 됩니다. 타지마할 내부 정중앙에 있는 뭄타즈 마할의 관 바로 옆에 조금은 뜬금없고 비대칭적인 위치에 샤자한의 관이 놓여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인 타고르는 타지마할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의 뺨 위에 흐르는 한 방울의 눈물이라고요. 화려한 보석과 차가운 대리석으로 지어졌지만 결국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건 한 남자의 뜨겁고도 처절한 눈물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